남북 관계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알아보는 북한 한라인. 오늘은 남북 스포츠 교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창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참가하기로 하면서 한반도 정세까지 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이 한반도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스포츠가 꽉 막힌 국제관계를 푸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국제정치 전문가입니다. 유호근 청주대 정치안보국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지난 9일의 남북 고위급 회담 합의를 보면 북한에서 상당히 많은 대표단 그리고 다양한 대표단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뭐 선수단, 고위급 대표단, 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응원단, 예술단 뭐 이렇게 좀 약간 숨가쁠 정도인데 이 시점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그 자체가 갖는 의미를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이번 그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이렇게 참가하기로 합의를 한 것은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그 기회의 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가 새롭게 자리를 잡는 그런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두 번째 기회의 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는 이제 북핵 미사일 이것으로 이제 그 상징화된 상당히 그 불량 국가로 이제 지칭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평화의 지전이라고 하는 평창올림픽에 참여함으로써 그런 북한의 그런 부정적인 상징성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남북 관계가 얼어붙어 있을 때 이 스포츠 교류가 경색된 국면을 풀어주고 또 남북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왔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탈냉전의 훈풍이 전 세계를 휩쓸던 1990년 남북 스포츠 교류도 시작됐습니다.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는 태극기와 인공기를 든 남북이 공동 응원단을 결성해 함께 코리아를 응원했습니다. 공동 응원은 곧 평양과 서울을 오가는 남북 통일축구대회로 이어졌습니다. 영화 코리아의 주인공이죠. 현정화, 리분희. 남북의 최정상 선수들이 콤비를 이루어 무적 최강 중국을 꺾고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감격의 우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남북한이 하나의 깃발 아래 공동 입장, 공동 응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가 바로 이 순간 두 손을 맞잡은 코리아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 스포츠 교류는 침체기에 접어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새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의 스포츠 교류도 남북 관계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당시 그 상황 기억하시죠? 기억나시죠? 이제 시드니 올림픽 때 이제 공동 입장했잖아요. 그때 한반도 길을 내세워서 이제 공동 입장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한테도 감동적이었지만 국제사회도 상당히 감동을 낳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 스포츠 교류가 남북 관계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남북 관계 없이 독주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양측이 이렇게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스포츠 교류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경색 국면을 타개하는 이제 그런 그 측면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반대 측면도 있죠.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스포츠 교류가 이제 중단되는 이제 그런 사태도 있습니다. 그런데 79년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소련의 침공으로 인해서 미국이 이제 모스크바 올림픽을 거부를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84년의 경우는 이제 미국이 이제 거부한 거에 대해서 소련과 이제 동구권 국가들이 이제 LA 올림픽 참가를 안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공산 동서 양 진영이 참가하지 않은 서로 각각 진영의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던 그랬던 그렇죠. 경험이 있었던 거죠. 이제 정치적 대립 관계가 이제 그 올림픽 행사에 그대로 투영이 된 거죠. 남북 관계에서도 그런 측면이 좀 있었죠. 네. 예. 그 2008년에 그 금강산 관광객인 한 분이 이제 피격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천안함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오이사 조치가 행해지면서 그렇죠. 남북 관계가 계속 스포츠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봉쇄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스포츠가 국가 간의 벽을 허물고 화해장을 만들어낸 것, 뭐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화면에서처럼 남북한에서도 벌어졌던 일입니다만은 이게 꼭 한반도에서만 있는 일은 아닌 거죠. 뭐 저는 언뜻 그 핑퐁 외교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뭐 스포츠 외교로 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사례로 꼽는 것이 그 핑퐁 외교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1971년에 그 나고야 그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 참여한 미국 대표단이 이제 중국을 방문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에서 또 중국 대표팀을 초청을 해가지고 또 그런 핑퐁 외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다음 해에 그 닉슨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으로서 미중 수교에 물꼬를 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사례였고 그 이후에도 좀 있었죠. 네,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인도하고 이제 파키스탄 사례, 인도 파키스탄도 앙숙이죠. 앙숙이죠. 네. 뭐 그런데 그 나라도 이제 그 나라 국민들이 이제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크리켓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리켓 경기에 그 이제 양국 그 최고 지도자가 참관을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그 상징적으로 양국 관계에 화해 물꼬를 트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작용한 것이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미국과 쿠바의 그 수교 과정에서도 이제 그 스포츠 특히 이제 그 야구가 이제 중요한 좋아하니까. 기여를 한 측면이 있겠죠.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한 독일의 경우가 있잖아요. 이 동서독 같은 경우 이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관계 진전이나 또는 통일에 좀 도움을 줬나요? 이제 동서독의 경우는 이제 1971년에 이제 동서독 간의 이제 기본 의정서, 기본 합의서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동서독의 관계를 재설정을 하고 이제 그 레일 위에서 동서독 관계가 쭉 이어지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제일 먼저 그 제도화된 것이 양국 스포츠 수장이 만나서 스포츠 의정서를 체결을 하죠. 그래서 그 스포츠 의정서가 말하자면 동서독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이제 그런 그 역할을 한 것이죠. 자, 이번 평창 올림픽은 88 올림픽 이후에 이제 30년 만인데 88 올림픽, 평화 올림픽, 평창 올림픽, 평화 올림픽. 네. 그런 의미에서 두 올림픽 의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LA 올림픽과 모스크바 올림픽이 이제 분단된, 말하자면 동서냉전의 산물의 올림픽으로 개최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88년도 올림픽은 말하자면 동서 국가들이 전부 다 참여한 올림픽이었습니다. 상당히 그 평화의 제전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번 평창 올림픽의 경우도 우리가 지금 한반도의 그 긴장 국면, 한반도의 이제 갈등 국면이 지금 최고조에 달한 이제 그런 그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평화의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또 그런 화합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중요성을 갖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올림픽 하면 또 선수들 경기 외에도 또 여러 감동 스토리들이 또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과거 남북 스포츠 교류 역시 큰 감동을 주긴 했는데 이 분단 국가인 우리한테는 또 이 가장 진한 감동이 또 이산가족 상봉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국제 스포츠 행사장에서 이루어진 남북 이산가족의 짧은 만남들이 있었는데요. 그 장면을 한번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제11회 동계올림픽대회 입장식입니다. 한 6년 동안 오빠가 죽은 줄 알았던데 오빠가 살아있다니까 저는 모르는 와서 정말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이게 이 화면은요 언제 봐도 참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뭐 저도 이제 그 기록 영상 물론 이제 그 화면들을 여러 번 접했는데
진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남북 분단 상황이 그대로 이제 부녀 간의 이제 생이별을 초래를 했고 그것이 또 스포츠가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 그런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야말로 이산가족 상봉의 필요성을 전 세계에 알린 하나의 계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정말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싶어 했는데 북한이 일단 그 제의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뭐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궁금해졌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가져간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다 연세들이 이제 80 이상 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떤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남북 합의서에도 이제 여러 가지 교류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북한 측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요번에는 좀 어렵겠지만 시기적으로 좀 어렵죠. 그렇죠. 네네. 설날이 얼마 안 남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의 참여와 관심이 많이 필요할 텐데 지금 북한의 참가를 바라보는 이 미국이라든지 이 중국, 이 세계 각국의 시선은 어떤가요? 시선은 일단은 좋습니다. 뭐 고위급 회담 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회담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전부 다 평창 올림픽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 미국의 경우는 이제 비핵화의 어떤 대화를 이제 트는 이제 그런 하나의 생각을 이제 피력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사회의 이목이나 이런 것들이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관심사가요. 평창에 모이는 고위급들입니다. 네. 뭐 당장 미국에서도 펜스 부통령 온다고 하고 북한에서도 상당히 고위급이 올 거라 그런단 말이에요. 뭐 대화는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자체가 또 가지는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이제 외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외교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미국 간에 이제 고위급들이 이제 오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뭔가 대화의 장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만나야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만남의 장이 펼쳐진다면 물론 이제 거기에 심각한 얘기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분위기 조성이 또 다른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기대나 촉매제로서의 그런 뭐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죠. 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희망이 생기는데요. 네. 이제 평창 올림픽이 진정한 세계인의 평화의 축전으로 기록되기 위해서 남북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창이 2018년인데 그다음에 이제 2020년에 도쿄 하계올림픽이 예정돼 있잖아요. 2년 후에. 그다음에 2022년에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갈등을 낳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올림픽의 평화의 제전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해소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시발점으로서의 평창 올림픽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 생존이 보장된 이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 질서를 이렇게 구축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막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도발을 하는 것은 결국 자기들 생존을 위한 그렇죠. 어떤 몸부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생존이 보장된 차원에서 이제 한반도 평화 질서가 구축된다면 이제 자기들은 이제 뭐 그것은 이제 괜찮은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비핵화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평창 올림픽을 하나의 징검다리로 삼아서 이제 비핵화로 가는 길을 트고 또 그것이 이제 북미 회담이나 혹은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어떤 다자간 어떤 새로운 그 어떤 평화 질서를 구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이 스포츠 교류 이제 정말 잘 정리가 됐죠?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호근 청주대 정치안보 국제학과 교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창올림픽을 위해서도 이제 남북이 만날 일들이 참 많아졌어요. 네. 남북 간 연락망도 바빠질 것 같은데 통신이 단절됐을 때는 군사분계선에서 확성기를 들고 북한 쪽에 외쳤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 통신 채널은 남북이 서로 의사를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죠. 네. 그래서 남북을 잇는 통신망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세로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곳은 경기도 파주 도라산 전망대입니다. 지금 제 뒤편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북한 개성 지역인데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23개월간 남북을 잇는 통신선이 모두 단절됐다가 올 들어 일부 재개통됐습니다. 현재 남북을 잇는 통신선은 전화와 팩스를 포함해 모두 48개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33개가 판문점 아래 땅 밑을 지나 북한과 연결돼 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재가동된 판문점 채널은 양측 연락사무소, 즉 남쪽 자유의 집과 북쪽 판문각을 연결하는 5개 회선을 뜻합니다. 남북 연락관들은 매일 아침 저녁 회선을 점검하고 팩스와 전화로 일정이나 간단한 의사를 교환합니다. 지난 2002년 9월에는 남북 군 당국 사이에 직통 전화가 놓였습니다. 오발, 오폭 등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을 막고 양측 인력의 군사분계선 통과 등 필요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위해 설치된 겁니다. 분단 이후 처음 남북을 잇는 통신망이 개설된 건 지난 1971년이었습니다. 회담 기록의 유지 방법, 통신 교신 방법 등 주로 예비 회담 진행에 관한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적십자 채널에 이어 이듬해에는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남북 당국 간 직통 전화가 비밀리에 놓였습니다. 이 전화를 통해 남북 정상이 파견한 밀사들이 의견을 주고받으며 서울과 평양을 방문했고 그 결과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 전화를 이후에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개성공단, 금강산, 신포와 남한을 연결하는 통신망이 구축됐고 항공, 해운, 열차 통행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망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중 대부분이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곳은 남북 출입사무소입니다. 한때 개성공단으로 향하던 관문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 새해 들어 남북 간 직통 연락 채널이 복원된 만큼 닫혀있는 대화의 문도 열리길 기대합니다. 통일전망대 김세로입니다.